송파 위례도서관 이용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간은 없고 잘하고는 쉽고란 책을 쓴 김성광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일단 서점에서 일하고 있는 서점원입니다. 그런데 보통 서점원이라고 하면 이제 책장에 책이 가득 꽂혀 있고, 그리고 약간 좀 낭만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고, 조명도 예쁘고, 뭐 이런 공간들을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가 일하는 곳은 사실 책이 꽂힌 책장도 없고, 그럼 낭만적인 분위기와는 아주 멀고, 그리고 손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사무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온라인 서점에서 일하는 서점원인데요. 한 지금 13년 정도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이 첫 직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입사해서 꾸준히 한 곳에서 13년 동안 이제 책으로 독자들을 만나온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일이 너무 즐거워서 지금도 꾸준히 계속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5살 아이를 키우는 아빠인데요. 그리고 아내와 같이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족들 사이에서 시간들, 또 아이가 커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들이 또 아이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저도 성장시키고 있다는 생각에 그 시간들을 좀 최대한 많이 누리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과 가족과의 시간들 사이에서 좀 많은 균형을 꾀하고 싶고 각각의 행복들을 최대치로 좀 누리고 싶은 그런 사람이고요. 그 와중에도 저 혼자만의 시간도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서 꾸준하게 읽고 쓰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좀 깊게 생각해 보고 싶은 그런 시간을 많이 누리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책은 제가 살고 있는 생활을 사실은 그대로 책으로 옮긴 약간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제 소개 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저는 서점에서 일하는 거를 굉장히 좀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제 일에 대해서 제가 한 일이 어떤 일인지를 좀 소개한다든가 일하면서 느끼는 고민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점원의 생활을 조금 엿보실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그 오프라인 서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책들은 기존에 왕왕 출간이 됐었는데 온라인 서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책은 아직까지는 없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새로운 면모를 보실 수 있는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동시에 육아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저도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세상을 만나게 됐고 그 아이가 한 살 한 살 커가면서 느끼게 됐던 어떤 기쁨들, 이제 뭐 아이가 처음 돌출을 할 때 열이 40도가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우왕좌왕했던 일들, 그리고 아내가 출산하러 이제 산부인과를 찾아가면서 또 그날 하루 잔뜩 긴장해야 했던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많이 담고 있고, 그래서 전 육아를 하면서 아이를 기르고 계신 부모님들이라면 같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일상들에서 시작된 이제 제 고민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점원이 육아라는 과제를 받아들이게 됐을 때 기존에 하고 있던 일들과 새로 맡게 된 의무들 사이에서 어떻게 시간을 조율할지, 그런 시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제 고민도 많이 담겨 있고,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나름의 시간 관리 노하우라는 측면에서 조금은 유익했다라는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담겨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고민들이 조금 1차적이라면 이제 이런 일상을 이제 몇 년쯤, 이제 지금 5살이니까요, 딸이 지속해 오면서 또 같이 꼬리를 물게 된 고민들이 있는데요. 결국 시간이 너무 없더라고요, 하루하루가. 이때 다 잘하기 위해서는. 근데 시간이 없어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생기고, 또 동시에 아니 이렇게 주어진 일이 많은데 부모로서 해야 될 일, 이제 직장인으로서 해야 될 일, 왜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적은가 라는 의문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현실에 대한 고민들, 세상의 시간 구조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담게 됐고요. 세상에 당연한 일은 많은데 당연한 일을 할 시간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좀 공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은 책입니다. 네, 제가 책에서 좀 중요하게 한번 알리고 싶다 혹은 공감하고 싶다라는 측면으로 쓴 말이 이제 라라벨이라는 말인데, 이제 라이프 밸런스라는 이제 말을 줄인 거예요.
이제 워라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워크와 라이크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 삶이 이제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고 많은 공감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이 말 가지고는 좀 부족한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하루가 있다면 딱 절반씩 쪼개서 반은 워크고 반은 라이프다라고 했을 때 워크 쪽에 너무 시간이 너무 할당이 되어서 라이프에 해당되는 일들을 하기에는 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만 중요한 게 아니라 라이프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라이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라이프들의 조화를 꿰야 되는 거지 이제 워크 하나, 라이프는 하나 이런 식으로 라이프를 마치 하나인 것처럼 퉁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됐냐를 조금 따져본다면 사실은 아주 간단한 산수로 일한 거거든요. 이제 하루가 24시간이고 그래서 제가 제 24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뭐 제 하루를 대략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린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뭐 출근 준비를 할 테고요. 이제 회사까지 한 1시간 걸리거든요. 출근에 1시간, 또 회사에서 점심시간 포함해서 근무하면 보통 9시간, 칼퇴해도 9시간은 근무를 하는 거죠. 또 퇴근하면 1시간. 집에 들어와서 씻고, 뭐 요리하고, 식사하고, 뭐 집안일들, 뭐 설거지나 빨래나 청소, 뭐 아이가 어질른 장난감들 정리하고, 그리고 또 아이랑 놀아주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적어도 뭐 1시간 정도 놀고, 또 아이 목욕시키고, 이 닦아주고, 놀고 있는 아이를 달래가지고 이제 씻어야 해, 이 닦아야 해, 이제 잠 자야 해, 설득하는 시간들. 이런 게 다 있고, 뭐 잠을 뭐 적어도 하루에 7시간 정도는 자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제가 이 시간을 다 더하니까 23시간 30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 이 시간들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 제외하면 저한테는 하루 30분의 시간이 있는 거겠죠. 그러면 책은 언제 볼 거냐. 그리고 건강도 관리해야 되는데 운동은 언제 할 거냐. 아내랑 대화는 도대체 언제 하는 거지. 영화도 가끔 보고 싶은데 드라마도 스포츠 경기도 보고 싶고 세상 돌아가는 거 좀 알려면 뉴스도 봐야겠고 가끔은 친구도 만나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은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약간 멍도 좀 때리는 시간도 필요하고 이런데 그걸 30분에 넣을 수는 없더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많고 누려야 될 시간들이 있는데 너무 시간 구조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워라밸이 아니고 사실은 시간에 넣을 수 없는 부분들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대화하고 친구 만나고 이런 시간들까지 다 포함한 균형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라라벨이라는 말을 쓰게 됐습니다. 일단은 책은 이제 부모와 일 사이의 얘기들 많이 쓰긴 썼는데 그런 직장인으로의 삶, 그리고 부모의 삶과 구분되는 개인의 삶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라이프는 분명히 하나가 아니다 라는 말을 했고요. 그래서 인생을 구성하는 각각의 삶에는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시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 이게 바로 라라벨이다 라고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런 라라벨이라는 문제의식을 좀 많이 나누고 싶고 좀 사실은 많이 공감하실 수 있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세운 전략이 그래서 조각 시간을 모으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기 시작했고요. 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싫어서 이런 건 아니고 시간이 필요해서 혼자 밥을 먹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밤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좀 재워놓고 이제 나가고 혹은 뭐 아이가 잠들기 전이라도 이제 아내랑 제가 조율을 해서 오늘은 제가 나가고 아내가 아이를 재우고 다음 날은 제가 아이를 재우고 아내가 나가고 이런 식으로 개인 시간을 가지기로 약속을 했죠. 주말에도 한 번 정도는 제가 나가고 한 번은 아내가 나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밤보다는 새벽 시간을 쓰고 있어요. 사실 아이를 재우다 보면 같이 잠들어 버리기 일쑤거든요. 피곤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밤 시간보다는 새벽 시간을 확보하기가 더 쉽겠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뭐 3시에 일어나고 4시에 일어나서 뭐 회사 가기 전까지는 제 시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에도 이렇게 썼거든요. 시간이 생긴다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다. 책 몇 쪽을 읽고 난 다음 마시는 새벽 공기, 해야만 할 일을 잊고 다른 무언가에 오롯하게 몰입하는 시간, 그것만으로도 그날은 충분히 만족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해야 될 일들 말고 가만히 절 내려놓으면서 즐길 수 있는 시간, 그게 누구나에게나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힘이 됐고 또 그게 일종의 뭐 힐링의 차원이라면 저 스스로를 조금 돌아보고 내가 더
저한테 주어진 역할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회사 다니면서 생각을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해야 될 일 하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거기에 관성이 붙어서 하던 대로 하고 있기 마련인데 정말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할 시간을 이런 조각 시간들로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를 기르는 동안에도 아이만 키우는 게 아니라 저를 좀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나중에 아이한테도 내가 너 돌보느라 너무 힘들었어. 날 너무 희생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아빠는 너로 인해서도 굉장히 많이 자랐고 또 너를 보지 않는 시간들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도 많이 자랐다. 나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뭔가 큰 단위의 시간들 굉장히 바라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시간을 원한다면 답은 딱 한 가지다. 이런 게 나왔죠. 그러니까 잠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사실 굉장히 피곤하네요. 그래서 이 수면 부족을 겪지 않고도 라라벨을 잃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게 지금 제 고민입니다.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잠을 줄이는 것보다도 좀 다른 단계의 작은 시간들이라도 쓸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한 게 일단은 출퇴근 시간이었어요. 지하철 타면서 이제 늘 책을 보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점심시간을 혼자 밥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때는 일 생각을 안 해도 되고 뭔가 저 혼자만의 시간을 누리는 게 또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혼밥 시간을 좀 많이 쓰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아내와 협력을 하니까 서로 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겠더라고요. 저와 아내의 관계가 사실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사실 서로가 함께인 시간을 무한정으로 많이 늘려간다기보다는 서로에게 필요한 시간들을 여러 종류로 번갈아 가면서 다 보장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좀 더 돈독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협력적인 부분에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이게 서로의 우선순위를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부부 사이의 관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부분인 것 같기는 하고요. 다만 서로 간의 우선순위를 잘 이해하신다면 그 안에서 서로에게 어떻게 필요한 시간들을 보장해 줄 수 있을지 그런 균형점을 찾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제 책이 1부, 2부, 3부로 나눠진 구성이거든요. 1부가 이제 자고 싶지만 자고 싶지 않은 밤들이라고 한 건 이제 시간이 저한테 너무 필요하다 이런 마음들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이었고 이제 2부의 제목이 오래 매만진 마음이라는 제목이고 3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는 부분인데 어떤 출발점인 것 같아요. 제가 균형을 잘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균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이제 비로소 갖게 되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 제가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이 책을 쓰면서 많이 생각했던 건 부모로서의 저 그리고 직장인으로서의 저였어요. 그게 이제 2부의 오래 매만진 마음이란 건데 그럼 부모와 직장인으로서의 사이에서 갈등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 나름의 결론이라면 결론 이제 그런 것들 얻은 게 있는 거죠. 일단 일을 하면서 가진 질문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공들이는 일을 저도 정말 열정적으로 상기된 얼굴로 하고 싶다. 하지만 나는 일 바깥의 삶을 위해서 계속 칼퇴를 할 텐데 그럼 내 일에 충분한 공을 들이는 거는 과연 가능할까? 내가 만족할 만큼 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저의 지난 시간들도 돌아본 시간도 이제 이따금 있었거든요. 나는 일을 잘 해왔나 생각을 했는데 좀 약간 폐를 끼친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책의 이벤트를 기획하면서 뭐 굿즈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 뭐 협조를 요청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작가님을 섭외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뭐 회신을 좀 빨리 달라고 또 재촉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제 일에 시간이 이제 촉박하다 보니까 자꾸 연결된 분들한테도 재촉을 하게 되고 그분들 나름의 사정이 있을 텐데 제가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일을 한 게 아닌가 이런 반성들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제 일을 하면서 저와 또 저와 연결된 분 사이에서 서로가 어느 한쪽 일방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균형을 가질 수 있는 건 어떤 것일지 이런 고민도 여기서 남아있고 그런 균형도 저는 아직 못 찾은 상태인 것 같아요. 부모로서는 그런 균형 지점을 찾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저고 아이는 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저는 부모니까 이제 아이를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아이도 한 사람의 개인이니까 그걸 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고민들 아마 부모님들이시라면 다들 그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균형 지점을 못 찾았어요. 제가 책에서 쓴 것 중에 그러니까 육아라는 긴 여정에서
아이의 현재와 아이가 다다라야 할 모습 사이의 거리를 제가 계속 이렇게 재기보다는 그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만으로 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했거든요. 또 한편으로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제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좀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좀 아이에게 압력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아이와 자유롭게 긴 소통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내 노력이 아이에게 가닿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모로서 노력하겠다는 마음, 이런 약간 모순된 상황들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게 결국에는 부모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균형을 뭐 제가 잡았고 어떤 노하우가 있다기보다는 이런 고민들을 좀 같이 해나가는 와중에서 어쩌면 저도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모로서의 저와 이제 직장인으로 서점원으로서의 저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런 문제의식이라도 제가 어느 정도 한번 이 책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 있었다면 아직 제대로 생각도 못 해본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정체성은 개인으로서의 저도 있을 테고 서점원으로서의 저도 있고 또 부모로서의 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미 좀 고민을 하고 있지만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의 저도 있을 거고 부모님의 아들,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의 사위로서의 역할도 있을 테고 또 제 친구들과의 관계도 있을 테고 또 아내의 남편으로서의 역할도 있을 텐데 아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제 역할들을 어떻게 잘해야 되는 건지 고민은 완료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민으로서의 저는 약간 이런 거예요. 요즘 뭐 올해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큰 이슈였지만 이제 저는 이제 원고를 거의 대부분 작년까지 썼는데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아이를 키우니까 데리고 나갈 수 없는 날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부모가 아무리 아이에게 잘해주려고 해도 맑은 하늘을 갖다 줄 수는 없잖아요. 가족을 위한다는 게 가족의 바운더리에서 고민만은 아니고 어떤 시민의 바운더리에서 해야 될 고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정체성을 좀 많이 고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지금 제가 가장 시급하게 느끼는 고민은 부모님들의 도움에 대한 거거든요. 불완전하지만 만들어가고 있는 균형이라는 게 사실은 부모님들의 도움에 바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맞벌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의 유치원은 등하원은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이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계세요. 등원과 하원을 챙겨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식사도 좀 많이 챙겨주시고,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이와 함께 뭐 놀이를 하는 시간, 산책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서 도와주시거든요. 그런 장인어른 장모님께 항상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쩌면 두 분이 저희보다 아이를 더 많이 보시는데 저희는 제 삶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두 분은 그런 균형이 잘 유지되고 있으신가? 어쨌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제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라라벨이라고 사실 뭔가 명쾌한 답인 것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안에서 정말 제대로 된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질문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나중에 뭐 가능하다면 또 한번 뭐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도서관을 많이 이용을 해보질 못했어요. 경상북도 경주에서 태어나고 자랐거든요. 큰 도서관이 있긴 했는데 초등학교 때 뭐 몇 차례 이용해 본 정도였고, 사실 뭐 중고등학교 가면 사실 책을 읽을 시간이 잘 주어지지 않으니까 또 이용을 못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혜택으로 다가오거든요. 저도 집 주변에 도서관이 있고 지금 앱으로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앱으로 대출 신청을 하면 지하철에서 책을 받아서 읽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사본 책도 많지만 그렇게 본 책도 많은데, 그래서 저는 도서관이 주변에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혜택으로 느껴지고, 그런 도서관과의 만남을 통해서 저 자신은 아까 그런 혼자 누리는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채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책을 파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모순이에요. 도서관이 너무 많이 생겨서 너무 많은 분들이 도서관 책을 빌려보시면 서점에서 책을 사시는 그만 줄어들겠죠. 제 매출이 줄어드는 거고 그런 걸 수 있는데, 저희는 책을 팔고 있지만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마음은 누가 책을 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라기보다는 누가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책을 부담 없이 빌려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도서관들이 많이 늘어나는 게 사실은
독서 인구가 더 늘어나고 또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데 더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책을 읽기 위해서는 확충되어야 할 그런 공공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서관 이용자분들께서 사실은 이용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새로 도서관의 문화가 생겨나고 또 그런 이용자분들의 여러 가지 뭐 필요성들, 요구들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책을 혼자서 읽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다양한 방향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용자분들께서 더 많이 도서관을 이용해 주시고 더 많은 의견을 주시고 더 많은 책을 읽어 주시면 저는 책의 세계에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시간이 되신다면 제 책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도서관 이용 열심히 많이 해주시고 저도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더 많은 좋은 책들을 소개하면서 도서관에서 그런 책들 많이 보실 수 있도록 그 변방에서 주변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